그러니까 자, 오늘은 이 앞 시간에 공부했던 밭작물의 보험기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2페이지입니다. 보험기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에서 가로넣기나 5점짜리 문제로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보장 개시가 언제냐 하는 게 가로넣기로 많이 나오고 종료일도 나오는데, 일단 밭작물은 정식하는 작물이 있고 파종하는 작물이 있어요. 정식은 모종을 갖다 심는 게 정식이라고 하고, 파종은 씨를 뿌리는 게 파종이라 그러죠. 그리고 정식과 파종에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먼저 보장 개시에서 정식이냐 파종이냐는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종합형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마양, 콩팥냥이, 옥차로 머리 감고 그랬죠. 마늘, 양파, 콩, 팥, 양배추, 옥수수, 차, 감자, 고구마. 감자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를 전부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 작물에 대한 겁니다. 먼저 보장 개시가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하는 것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마늘은 언제 심어요? 마늘 파종을 언제 합니까?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하죠. 물론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까지 파종을 하는데, 가을에 파종하니까 언제 수확해?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이 수확기 종료 시점이 이듬해 6월이 되겠지. 그래서 마늘은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이듬해 6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기법은 마, 개, 수, 육. 다음에 양파죠. 양파도 마늘 양파 비슷한 시기에 파종을 해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얘도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양계수육. 우리 농작물에서 6월 30일 날 끝나는 게 3개 있었네. 기억나세요? 호계수육, 밀계수육, 하나 더 들어왔지. 기계수육. 그래서 6월 30일에 끝나는 것들은 거의 견해, 가을 정도에 파종을 한다는 거. 자, 다음에 감자인데요. 감자는 주의하실 게 감자가 3가지가 있죠. 고랭지, 가을, 다음에 봄 재배 감자가 있어요. 근데 얘만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하고, 나머지 가을 감자하고 봄 감자는 파종 완료일 24시에 보장이 개시가 돼. 구분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고씨가 2개가 있어요. 고랭지 감자, 고구마. 근데 고랭지 감자, 고구마가 보험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감자하고 고구마 둘 다 마찬가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감자는 언제 파종합니까? 보통 4월 정도. 그래서 얘는 이듬해가 안 붙겠지. 그래서 얘는 고개수시. 고개수시. 다음에 나오는 작물이 옥수수예요. 옥수수도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서 옥계수구라 그랬어. 옥계수구. 옥수수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옥수수가 3월 1일부터 6월 12일 사이에 파종하지 않은 옥수수는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뀌었어. 3월 1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만 인수계약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해졌죠. 자, 다음에 콩입니다. 콩. 콩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콩은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콩, 개, 수, 10일. 그래서 보통 평가사들이 벼 조사를 9월 말부터 10월까지 합니다. 벼 수확량 조사를. 벼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오는 게 콩. 그래서 콩 조사를 11월 말까지. 자, 다음에 팥이죠. 팥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요. 얘는 조금 끝나는 날짜가 걸쩍지근해. 11월 1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어. 그래서 팥, 개수 1113, 팥개수 1113. 다음에 또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하는 품목이 하나 더 있어. 저 밑에 쪽 여러분들 교재 밑에 쪽에 있는데 차가 있어요. 차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얘는 보장 종료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수확 종료 시점은 수확 종료 시점이에요. 근데 앞에가 따라 붙는 게 해차 수확 종료 시점. 그래서 차나무는 7년생 이상 차나무에서 이듬해 수확하는 해차가 보험의 목적이야. 그래서 차는 여러분들 뭡니까? 차나무를 갖다가 뽑아서 파는 거 아니죠? 거기에서 새로 나온 신초를 뜯어가지고 그걸 덮고서 차로 만드는 거니까 보험 목적물의 해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5월 며칠?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계햇 510. 여기까지가 수확감소 보장 반창물의 보장 개시가 계약 체결일 24시로 되어 있는 품목이에요. 그러면 아까 파종이 있고 정식이 있다 그랬죠. 파종은 두 개만 있어요. 감자인데 봄재배 감자. 그리고 가을재배 감자. 봄재배 감자는 파종 완료일 24시에 보장을 시작합니다. 지금 봄감자는 다 심었죠? 그래서 파종 완료일 24시에 시작해서 끝나는 건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우리가 보통 여름에 감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집 감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 걔가 봄재배 감자. 그래서 얘는 7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봄, 파, 수, 봄파, 수칠 하고 기억하시고요. 가을 재배 감자도 마찬가지 파종 완료일 24시에 시작해서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얘는 전국 가을 재배 감자는 가입 지역이 전국이에요. 얘는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다만 제주는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파, 수, 시, 밀, 제주 1, 2, 1, 5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양배추. 양배추는 정식이란 단어를 써. 정식. 모종을 갖다 심는 거. 양배추는 정식 완료일 24시에 포장이 시작돼. 근데 얘는 숙기에 따라서 포장 종료 시점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품종이 조생 또는 극조생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에 따라서 각각 포장 종료 시간이 다르다 그랬어. 조생, 극조생은 가장 빨리 수확하는 거. 자, 양배추의 수확 시기는 2월 28일, 2월 말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생 1을 줬잖아. 가장 빨리 수확해. 그래서 얘는 2월 28일을 초과할 수 없고, 만생, 늦을 만자, 가장 늦게 수확하는 게 만생종. 얘는 3월 31일까지. 얘는 가운데네. 그러면 가운데 뚝 잘라서 3월 15일까지. 그래서 얘는 이름에 3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는 정식 완료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조생종은 2월 말, 중생종은 3월 중간, 만생종은 3월 말에 포장이 종료된다 하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종합형 수확감소 포장에 대한 보험기간. 자, 그런데 수확감소 포장 바짝물 중에서 재정식을 보장해 주는 것. 재정식은 뭐예요? 보상하는 재로 양배추에 대한 보장하는 재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에 보장해 주는 게 재정식. 재파종은 보장하는 재로 시바르당 출연주 수가 3만 주 미만 출연하여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을 때 보장해주는 재파종 보장은 마늘에 해당한다 그랬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재정식은 한 품목, 재파종도 한 품목 이랬는데 올해 생산비 보장 바짝물에서 재파종해주는 품목들, 재정식하는 품목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 그래서 그것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재정식 보장은 양배추고 재파종 보장은 마늘이에요. 근데 재정식 보장을 해주려면 정식이 끝났어야지. 정식한 것이 잘못됐을 때 재정식한 거잖아. 그래서 보장은 언제냐? 얘도 정식 완료일 24시부터 양배추는 우리가 정식을 언제까지 했어요? 9월 30일까지. 10월 1일을 넘으면 안 됐잖아. 그래서 자
9월 30일까지 정식을 했는데 얘가 새해가 와가지고 한 50%가 죽어버렸네. 그랬을 때 그걸 재정식하라고 보험금을 주는 거. 근데 그 재정식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얘는 10월 15일 안에 재정식을 해야지 이때 수확이 가능해. 그 시기가 넘어버리면 이때 수확이 안 되니까 보험금 주나 마나겠죠. 재파종, 마늘은 난지형은 8월 30일에, 한지형은 10월 10일을 넘으면 안 돼. 자, 파종이. 그래서 재파종 보장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한지형은 10월 10일까지 파종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까지 해놓고 보니까 마늘이 싹이 안 터. 그래가지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 10월 31일까지는 재파종을 해야지 정상적인 마늘로 수확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이게 재정식 보장, 재파종 보장에 대한. 그래서 양배추는 15일, 마늘은 31일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밭작물은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경작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또 경작불능보험금을 줘. 그러죠? 근데 수확감소보장 밭작물 중에서 경작불능보험금은 안 주는 품목이 딱 하나 있어. 어떤 거? 차. 그래서 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경작불능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예 경작불능 보장의 시작도 마찬가지.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했던 것 품목들은 계약 체결일 24시. 그리고 봄감자나 가을 감자 같이 파종 완료일 24시에 시작한 것은 파종 완료일 24시. 양배추 같이 정식 완료일 24시에 시작한 건 정식 완료일 24시에 보장이 개시돼 가지고 끝나는 것은 전부 다 똑같아. 콩팥만 빼놓고 공기는 수확 개시 시점.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식물 재폐율이 너무 심해가지고 얘들을 수확했을 때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 그랬을 때 보험금을 주는 게 경작불능 보험금이라 그랬죠. 모든 품목은 다 수확 개시 시점인데 콩하고 팥은 보장 종기가 좀 다르다 그랬어. 얘는 종실 비대기 전이라 그랬어요. 종실 비대기가 뭘 말한다 그랬어? 콩 꼬투리 형성기. 그래서 콩하고 팥은 이 꼬투리에 들어있는 콩하고 팥이 판매 목적물이야. 근데 종실 비대기에 봐서 보니까 식물체가 뭔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종실이 달린 게 눈에 몇 개 안 보여. 그랬을 때 주는 게 경작불능 보험금이다. 종실 비대기. 콩하고 팥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에 보장하는 보험 기간에 대한 전부.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자, 보장 시점이 계약 체결일 24시냐, 파종 완료일 24시나, 아니면 정식 완료일 24시냐 하는 것을 먼저 주의하시고요. 보장 종기, 아직까지 시험에 뭐 이드맨이 아니니 뭐 이걸 묻는 것은 안 나왔었어. 근데 뭐 출제 이론에 따라서는 이드메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가을에 파종이나 정식한 품목은 보통 이드메, 보통 6월달 안에 수확하는 것은 이드메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달 안에
여러분들 뭐 그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잖아. 마늘 양파는 겨울을 나는 거고, 뭐 이 정도 상식선에서 생각해야지 이걸 막 이드맨이 판매 개시년도니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거 공부하기가 힘들어. 자,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 대한 품목들.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양상추가 하나 더 들어왔다 그랬죠. 양상추. 그래서 고단한 당월에, 아니 고부가 당월에 매한 시대 쪽을 먹는다. 이게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었는데 여기에 양배추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자, 생산비 보장 받장물의 보험기간을 공부할 때는 우선 정식일로부터 또는 파종일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 24시에 보장이 끝나는 품목들이 있었어. 그랬죠? 가장 오래 보장받는 게 어떤 거? 이자 있는데 대파는 정식일로부터 200일째 되는 날 24시. 다음에 160일짜리 있어. 어떤 거? 브로콜리. 또 150일짜리. 얘는 고추. 또 단호박은 90일이고 가을 배추는 110일째 되는 날. 다음에 90일짜리 단호박. 다음에 고랭지 무. 얘는 80일. 얘는 고랭지 무. 다음에 고랭지 배추. 근데 여기에다가 70일짜리가 하나 더 들어왔어. 양상추. 배추하고 양상추하고 추자가 똑같잖아. 네? 추자는 전부 70일째 되는 날 24시. 이걸 먼저 정리를 해두세요. 먼저 200, 160, 150, 110, 90, 80, 7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게 이 품목이 파종하는 품목이냐 정식하는 품목이냐 하는 거. 그래서 파종하는 품목은 보장 개시가 파종 완료일 24시가 될 거고 정식하는 품목은 보장 개시가 정식 완료일 24시가 되겠죠. 그래서 파종하는 품목은 뭐라 그랬어? 우당하고 메시가 쪽파를 먹었다. 그래서 메밀, 노지 시금치, 다음에 무, 당근, 쪽파, 실파. 얘들이 파종하는 품목이라 그랬어. 그리고 정식하는 품목은 부가 아니지. 양상추 하나가 추가가 됐어. 대단히 배부른 정식을 양상추에 쌈 싸 먹었다. 양상추가 추가가 됐어요.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하시게.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파종 완료일은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것은 인수 제한
인수제한 날짜에서 공부하시게요. 정시 완료일 24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게 정식일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 24시에 끝나고 자, 최초 수학 직전에 끝나는데 그 날짜하고 그 수학 종료, 최초 수학 직전이란 날짜하고 며칠째 되는 날짜하고 두 개를 같이 보장 종기라는 품목이 있다 그랬죠. 어떤 거? 가을 배추. 가을 배추는 정식일로부터 110일째 되는 날 24시고 최초 수학 직전인데 언제를 초과로 못한다고?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상추도 정식일로부터 70일째 되는 날 24시인데 양상추는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한번 보셔요. 자, 메밀은 파종 완료일 24시부터 최초 수확 직전까지야. 단, 메밀은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매파수 1120. 자, 메밀하고 올동무하고 올동배추는 보장 종료가 같습니다. 자, 겨울을 넘겼으니까 최초 수확을 하면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자, 무는 파종이고 배추는 정식이네. 그래서 월동무는 파종 완료일 24시부터 최초 수확 직전인데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월동배추도 정식 완료일 24시부터 최초 수확 직전인데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당근은 무당하고 매시가 쪽파를 먹었다. 파종 완료일이죠. 그래서 당파수 2. 근데 얘는 아마 당근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올해 교재가 개정되면서도 2월 29일을 까지 보수를 하고 있어. 2월 29일 없는 대로 넣더라고. 2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2월 말로 좀 고쳐달라고 몇 번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올해까지도 이게 개정이 또 안 되더라고. 내가 이 업무방법서 올라오기를 제일 먼저 이것부터 봤어요. 얼마나 성의 있게 교정을 했는지. 아직도 2월 29일이야. 그렇습니다. 자, 쪽파 실파는요. 일형이 있고 이형이 있어요. 근데 쪽파 일형과 이형은 어떤 쪽파가 달리 생긴 건 아니고 보장 기간을 따로 해. 그래서 일형은 최초 수확 직전인데 그 수확이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이형은 이듬해 5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쪽파는 10월 15일 날까지는 파종을 해야 되고 보장 종기는 일형은
12월 31일. 이형은 이듬해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아까 고랭지 배추하고 고랭지 무는 똑같다 그랬죠. 시금치. 자, 시금치는 무당하고 매시가 이 시금치, 노지 시금치. 시금치는 10월 31일까지 파종을 해야 되는데 얘도 똑같아. 최초 수확 직전. 근데 끝나는 날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쪽파수 115. 10파수 115. 10파수 115. 자, 고랭지 배추는 아까 70일이라 그랬죠. 올동배추, 올동무는 최초 수확 직전인데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 자, 가을 배추는 아까 11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최초 수확 직전인데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고. 자, 대파 200일, 단호박 90일, 양상추는 70일째 되는 날인데 11월 11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보험기간인데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똑같은 사유로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제외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경작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줘요. 근데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지 않는 품목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생산비 보장 작물 중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안 줍니다. 나머지는 다 줘. 근데 보장 종료 기간, 자, 파종 완료일부터 시작하는 건 파종 완료일 24시부터, 정식 완료일로 시작하는 건 정식 완료일 24시. 고추는 계약 체결일 24시에 보장을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파종 완료일 24시, 정식 완료일 24시부터 언제까지? 종료는 최초 수확 시점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경작불능 보험금은 다 마찬가지. 수확 개시 시점. 최초 수확 직전. 수확하려고 보니까 식물체 피해율이 너무 심하니까 주는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최초 수확 직전인데 다만 이 최초 수확 직전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 지급 시기와 지급 보장 종료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여러분들 종업표 한번 보세요. 종업표 12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93페이지 하단표에 추가하라고 적어 놓은 게 있죠. 그게 어떤 거냐? 종합위험, 재파종 보장하고 재정식 보장 품목이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들어왔어요. 재파종 보장이나 재정식 보장이나 마찬가지 지급 사유는 똑같습니다. 우리 양배추 재정식 보장 지급 사유가 뭐였죠? 보상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에 지급했죠. 얘들도 마찬가지 재파종 보장은 보상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에 지급하는 게 재파종 보장. 근데 품목이 메밀, 시금치, 올동무, 쪽파 네 가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재파종 보장 있는 게 이제 마늘까지 해서 총 몇 가지야?
5가지가 되네. 그래서 올해는 내가 꼭 얘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재파종 보장을 섞어 놓고, 지금까지 얘들 없을 때는 양배추의 제정식 보장, 마늘의 재파종 보장, 벼의 제2양, 재직파 보장, 이걸 같이 해서 15점짜리 문제로 3번인가 4번인가 기출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재파종 품목도 늘어났고 재정식 품목도 늘어났으니까 얘들도 내용은 똑같아. 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양배추 재정식하고 똑같은데 품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재파종 보장을 어제 내가 수업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 말이 안 돼, 말이. 그래서 메시가 올동무하고 쪽파를 마늘에 싸먹었다 그러면 어쩔까? 아니, 말은 안 되는데 문장은 되는 것 같아. 메시, 그 축구선수 메시가 올동무하고 쪽파를 마늘에 싸먹었다. 그래서 메밀, 시금치, 올동무, 쪽파, 실파, 마늘, 얘가 이제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이에요. 물론 마늘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지급 사유는 좀 다르지. 마늘은 보사관의 제로 10아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출현하여 10월 31일까지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나머지는 보사관의 제로 면적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요. 자, 그리고 재정식 보장은 올동배추, 가을배추, 다음에 브로콜리, 양상추가 재정식 보장을 해줍니다. 똑같아. 보상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에 보험금을 추가로 줘요. 그래서 얘는 올가부양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올동배추, 가을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양상추. 올가부양. 올동배추, 가을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양상추. 자, 아까 우리가 마늘이 재파종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가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10월 30일이. 양배추의 보장기간이 10월 15일까지라 그랬어. 근데 얘들 보장기간을 보면요. 보장기간을 보면 파종이나 정식을 완료한 날부터 10일씩만 추가해 주세요. 자, 먼저 메밀을 보면 메밀은 우리 인수제한상에 보면 9월 15일을 초과하여 파종한 농지는 인수제한이에요. 메밀. 자, 네. 머리에 쥐가 나면 풀어야죠. 메밀은 파종 완료일 24시에 포장이 개시됐죠. 머리에 쥐나면 한 지금부터 10분만 쉬었다 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쉬었다가 보험 좀
봉기간에 대해서 공부하시죠.